자, CH. 시제가 뭐야, 일단? 자, 그거부터 합시다. 시제란, 자, 텐스라고 하고 영어는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타임이지.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동사로 표현한 것이야.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시제는 뭘로 써? 과거 시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시간의 위치를 어디에 해당하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동사로 표현한 게 바로 시제야.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계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게 시계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야 그냥 그리고 그것을 동사로 표현한 게 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제일치란 뭐냐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게 시제일치야. 즉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시제를 뭘 써?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늘 하는 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그런 동작이나 상태는 시제를 뭘 쓰겠어? 현재 시제를 쓰겠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 그럼 무슨 시제를 써?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그게 시제일치라는 얘기지.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 같은 시제를 쓰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이야? 과거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미래 일이면 미래 시제를 쓴다고요. 과거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완료 시제, 현재 완료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는 과거고 여기도 과거야. 시제일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이게. 먼저 사. 그렇지. 내가 I lost watch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그녀가 나를 위해 사준 시계야. 그죠? 한두 명이겠어요? 피곤하죠? 자, 그래서 비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산 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CLC가 안 된 거야.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산 게 과거고, 미쳤구나. 잃어버린 게 과거고, 산 게 그보다 더 먼저인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이렇게 써야 이게 시제일치가 돼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를 쓰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야. 동사가 한 개라도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돼.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에 쓰는 게 시제일치 아니야. 자, 그래서 시제일치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은 모든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과거 또는 같은 시제 혹은 과거 완료 그 이전 시제만 가능하다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같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쓴다. 주절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면 종속절 시제를 이전 시제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해. 자, 현재야. 주절이 현재야. 그지?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thought로 바뀌어. thought, 과거로. 그럼 이렇게 was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또 think 현재야. 그러니까 과거도 올 수 있어. 나는 생각해. 그녀가 실망했다고 생각해. 현재고 과거야. 근데 얘가 과거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대과거. 그 이전으로 바뀌어. 한 시제씩 더 이전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즉 과거로 바뀌면, 즉 이 주절의 시제가 한 시제씩 과거로 가면 종속절의 시제도 한 시제씩 과거로 간다. 이전 시제로 간다는 얘기지. 이전 시제. 연어 이해됐니? 오케이. 할머니 이해되셨죠? 네. 자, 시제일치 예외. 자, 무슨 말이냐면 시제일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시제일치 예외야. 시제일치가 중요한 거야. 시제일치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봅니다. 시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자, 시제일치는 이런 거죠. 현재 진행형이야. 자, 우리는 일하고 있어. for the company. 그 회사를 위해서 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진행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강조하는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시제일치 예외가 뭐냐면 진행형이야. 자, we are going. 가고 있다가 아니야. 얘는. 왜? next week이라는 말이 있잖아. 다음 주에 파리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갈 예정이지. 근데 현재 진행형인데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뭐지? 미래란 말이야, 미래. 그지? 시제일치 예외란 얘기야.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데 어떤 미래냐? 이런 게 중요해. 확정되고 가까운 미래. 즉, 일반적인 미래보다 더 강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도 돼.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시제일치 예외야. 다시 말하면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데 시제일치를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문장들을 시제일치 예외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야. 미래인데 왜 진행형을 썼나요? 틀린 거 아닌가요? 맞다. 얘도 미래다. 근데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땐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시제일치야. 맞죠? 시제일치 예외가 여러분이 알아야 게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됐죠? 정리.
네, 이번에는 자, 완료 시제의 개념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완료 시제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완료 시제는 영어로 이제 perfect tense라고 하고요. 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과거 완료, past perfect,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 미래 완료, future perfect. tense 하면 시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일단 우리는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완료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여기 보다시피 어떠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시점이 아니라 뭐다? 어떤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현재 완료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하죠. 자, 완료. 그러면 사실 우리말로 완료 그러면 어떤 일을 완료했다, 끝냈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완료의 의미가 꼭 끝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혼동이 오죠. 자, 같이 한번 완료의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자, 첫 번째 현재 완료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현재 완료 일단 이해해 봅시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대과거, 미래 완료는 현재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황을 나타내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자, 그 과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과거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쭉 해서 현재에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과거 일이. 그럼 이때 쓰는 게 이제 현재 완료라는 얘기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자, 관련이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뒤에가 자세히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과 의미를 이제 중요한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완료는 과거로 해석한다. 자, 포인트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한다. 현재 완료는 또 포인트 뭐냐면 근데 과거로 해석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관련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교재에는 없는데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는 거죠. 자, 의미 해석을 잠깐 보시면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finished my homework. 난 숙제를 끝냈습니다. 자, 해석은 뭐로 한다? 과거로 한다. 이거 보시면 다 과거로 해석을 해요. 즉 나는 과거에 숙제를 시작했어요. I've studied English for 4 years. 수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요, 과거에. I've lost my pen. 난 과거에 펜을 잃어버렸어요. I have been to America. 난 미국에 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finish를 썼죠.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끝냈고요. 또 I studied English for years. 수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I lost my pen. 펜을 잃어버렸어요. 현재를 쓴 이유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또 I've been to America. 미국에 갔었는데 갔다 온 거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과거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와의 관련성, 얘를 항상 확인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완료, 계속, 결과 개념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즉, 과거 시작했는데 끝냈어요. 지금 없어 할게 완료. 공부했는데 지금도 해요. 계속. 펜을 잃어버려서 지금 펜이 없어요. 결과. 미국에 갔다 여기 왔어요. 경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제가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완료한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현재에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이죠. 또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데 과거에 한 번 했고 지금 없어요. 그럼 결과 과거에 현재 과거에 하거나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한 번 하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경험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번 꼭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헤드 PP. 자,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죠. 자,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 자, 일단 형태.
뭐 had 플러스 pp죠. 그래서 pp는 past participle에서 동사의 과거분 사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 쓴 거를 우리는 동사의 시제 12가지의 동사 시제 중에 하나인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어떤 시점에 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언제부턴가 어떤 일어난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준 거. 과거 어떤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 즉 대과거죠. 예,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얘를 had pp,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영화는 시작했어요. had started. 이미 시작했죠. The film had started. 그런데 we arrived at the cinema. 우리가 극장에 도착했어요. 시작한 게 먼저죠.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게 그 다음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the film had started.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극장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착한 것보다 영화가 이미 시작된 게 먼저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시점이겠죠. 이 도착했던 arrived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과거 완료보다는 현재 완료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거 완료의 이렇게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의 이런 의미가 현재 완료, 완료 시제는 다 있는데 사실 과거 완료는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대과거 일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꼭 기억합니다. 과거 완료는 대과거 일,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건데 포인트는 이 대과거 일이다라는 게 포인트지 사실을 구분하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다 대과거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런 대과거부터 쭉 해서 이제는 과거 어느 시점에 다 했어요. 그러면 완료가 되고 아직도 계속해요. 그러면 계속 어떤 걸 하나 딱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없어졌어요. 그럼 결과. 경험이에요. 대가 어떤 걸 해서 그때도 계속 과거에도 갖고 있어요.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럼 이거를 이제 경험입니다. 얘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시면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이해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속되는 상황이 끝났으면 완료, 계속되어 있으면 계속. 대과거에 한 번 했던 동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없어졌으면 결과, 거기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경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예문을 한번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입니다. They arrived at the house before night fell. 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 밤이 오기 전에죠. 자, 밤이 오기 전에 쭉 와서 이제 다 끝낸 거야. 쭉 와서 오는 일을 끝낸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쭉 와서 이제 와서 도착한 거지. 오는 일이 끝난 거니까. 계속입니다. had lived there. 거기 살아서 for 10 years, 10년 동안 when his mother died.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즉,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쭉 엄마가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계속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의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10년이 되겠죠. 여기에 10 years, for 10 years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계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 He had gone to her hometown. 그녀가 갔어요. 그녀의 고향으로 갔죠. 언제쯤? We were back. 우리가 돌아올 때쯤 이미 갔어요. 어떤 동작을 했어요? 대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시제에 없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왜? 그녀가 어떤 동작을 했어요. 가는 동작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그 시점에는 없는 거죠. 이거랑 다르죠. 우리가 쭉 왔어요. 쭉 와서 꽤 쭉 와서 지금은 오는 걸 안 해요. 오는 게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다음 경험. Recognize Miss Brown at once. 브라운 여사를 나는 즉시 알아봤죠. 왜? 왜냐하면 이제 콤마포. 죄송합니다. 내가 그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본 거죠. 이렇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과거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had pp, 과거 완료 시제와 형태는 같죠? 자, had pp, 대과거 같이 보겠습니다.
대거 형태는 had pp. 이때 pp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우리 과거 분사형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대과거 형태가 되고요. 의미 중요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요. 어떤 과거에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대과거라고 하는 시제란 얘기죠. had pp. 자, 예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칠까요? 네, 3개 치고 우리가 독해할 때, 자, 또 우리 영작할 때, 자,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볼까요? She bought a watch for me. 그녀가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날 위해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it은 물론 a watch죠. 시제 보세요. 자, 그녀가 사줬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로 쭉 썼어요. 설명과 같이 시간의 흐름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일어난 이름으로 그냥 같은 과거시를 써요. 즉,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과거 그냥 쭉 일어난 일은 같은 과거시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써요. I lost a watch. 내가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일이에요. 자, 근데 어떤 시계냐면 그녀가 나에게 사준 시계예요. 자, 나중에 이런 일을 먼저 썼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녀가 사준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왜?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대과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I lost a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근데 어떤 시계냐면 그녀가 나에게 사줬던 시계예요. 즉,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수학의 직선의 정의,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 끊이지 않는 직선입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과거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거죠. lost.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사준 게 언제냐면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녀가 나에게 사준 건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had bought. 자, 대과거를 써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대과거의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자, 정리하면 시간 똑같은 과거인데 같은 과거예요. 대과거도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쓰면 그냥 과거 일이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데 일어난 순서대로 쓰지 않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는 대과거를 씁니다. 자, 참고로 제가 오분에 따로 있지만 이런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그 이전의 일은 대과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뭔가? 아니면 여기랑 같은 시간에 일어난 시제는 뭘 쓰느냐? 이땐 과거를 씁니다. 대과거는 한 번만 씁니다. 다 5분구에 따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한 번 표현할 때 그 이전이라는 걸 비교해서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대과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접속사 before,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뭐 전에, 뭐뭐 이후에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죠. 이 접속사들은 전후 관계가 분명해요. 그죠? 아까처럼 관계대명사와 달리 뭐뭐 전에, 뭐뭐 이후에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과거 대신 과거 시제를 써도 돼요. 왜냐면 과거를 써도 뭐가 먼저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She had already left when her mom arrived at the park. 자, 여기 보시면 그녀가 이미 떠났어요. 그죠? 그녀의 엄마가 도착했을 때 공원에. 이때 왜는 뭐뭐 할 때입니다.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왜는 동시죠, 실질적으로. 아무튼 도착했는데 그때라는 그 동시의 시간에 이미 이전에 떠난 게 먼저죠. 그러니까 had left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후를 명확하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면 같은 과거 시를 쓸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 동시가 아니라 이전의 일이니까 대과거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before, after 같은 접속사는 어떻게 된다? 뭐뭐 이전, 이후에라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 떠났다 해도 되고 had left를 써도 되고 그냥 left 써도 된다는 얘기죠. arrived라는 이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뭐뭐 전에 이미 떠난 거고 떠난 이후에 그랬으니까 또 먼저 일어난 일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뭐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구이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의지 않은 것,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5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it이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5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를 하고 and, but, or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2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접사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2가지 역할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 하고 s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이 있는데 얘를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가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이제 우리 관계대명사를 하는데, 자,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일종이다.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말이냐면, 주로 목적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란 얘기예요. 격이란 말이 관계 내지는 역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에서 물론 관계대명사 왓도 있지만 여기서는 형용사절의 경우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 역할만 알고 있는데 보호 역할을 해도 목적격을 씁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봅시다. 자, 사람일 때 who, whom, 사물일 때 which, 사람 대수 쓰는데 여기 참고로 보시면 who, whom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을 씁니다. 사람일 때. 그런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쓰기도 해요. 단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안 돼요.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whom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whom 대신 who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Tom loved the girl. 탐은 그 소녀를 사랑합니다. We invited her. 우리가 그녀를 목적어죠. 그래서 Tom loved the girl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whom 대신 who를 써도 되고요. 우리가 초대했죠. 그래서 보시면 we invited란 동사의 목적어잖아요. who가,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다. 가로도 있죠? 또 볼까요? 사물인 경우 Here are the keys 라는 문장과 You gave them to me. 그것들을 사물인데 목적어예요. 연결합니다. Here are the keys which you gave to me. 자, 그래서 연결했어요. 관계대명사로. 야, 역시 뒤에 있는 gave란 동사의 목적어죠. 역시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물일 때 which. 그래서 목적의 관계대명사 두 가지를 받고, that은 who나 which를 일반적인 경우에 that을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that을 쓰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who나 which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자,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뒤에 따로 이제 생략이 정리되어 있지만 일단 타동사의 목적어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 되고 보호 역할 되고 이럴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전치사가 없을 때만 생략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치사가 있으면 who 안 된다 그랬죠? whom을 써야 돼요. 그죠? 물론 사물일 때는 위치고요. 중요한 거 대실 때는 못 써요. 전치사 앞에 있으면. 그래서 whom이나 which를 써야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I ordered 이렇게 있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ordered예요. Helen helped. 헬렌이 도왔다. 뭐뭐를 누구누구를 뭐뭐 하는 것을. 자, 그래서 보시면 Is this the dictionary? 이것은 사전이니 who, which, I do. 내가 주문한 사전이니 which죠. 당연히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그래서 Is this the dictionary which I ordered? 내가 주문한.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왜? 앞에 사물이니까. Do you know the lady? 사람이네요. 그럼 당연히 who죠? 목적격입니다.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om을 써도 된다. 원래는 whom이다. 목적격 whom이다. 그런데 앞에 전치사가 없죠? 없기 때문에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된다. 보시면 helped의 목적어예요. 여기는 ordered의 목적어죠. 자, 위에 1번 문장을 두 개로 쪼개면 이렇게 되죠. Is this the dictionary? 또 하나는 I ordered it. 목적어란 말이죠. 그것이 위치가 된 거고, do you know the lady고, 하나는 Helen helped her 이렇게 되죠. her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문장이 연결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중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죠. 자, 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는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명사 역할을 해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에요. 근데 목적 관계대명사 첫 번째 whom입니다. 원래는 whom을 쓰는데 이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 관계대명사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에서 목적어 혹은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목적격이라 그래요.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Tom loved the girl. 또 하나 We are interested in her. 탐이 그녀를 사랑했었어요. 과거에 시엔 달라도요. 사랑했었고 우리가 지금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her는 당연히 누구? 또 앞에 있는 the girl이겠죠? 전치사와 이제 대명사 썼는데 이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her를 관계대명사 바꿔서 문장을 연결하면 목적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who를 쓰는데 whom에서 대신에 who를 써도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뒤에 주어 동사 있어서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땐 전치사 끝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반드시 whom을 써야 되고 who가 안 돼요. whom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생략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 생략 못한다. 됐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위치나 대시입니다. 자, 아까 whom일 때는 who나 whom일 땐 선행사가 뭐일 때 쓰는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고. 자, 이제 사물이면 이제 위치를 쓰는 거죠. that이나. 그래서 여기 보면 here are the keys. 열쇠들이 있고요. 자, we are looking for them. 그것들은 뭘 가리켜? 당연히 keys. 열쇠들을 가리키지.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이제 위치입니다. 위치는 주격이나 목적 형태가 똑같아. 위치야. 그리고 전치사 끝에 있죠. 그럼 이때 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얘가 앞으로 와. 전치사가. 그럼 위치는 오케이. 이때는 생략을 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that은 일반적으로 who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치사 뒤에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위치 대신에 that을 쓸 수 여기 위에 거. 여긴 있다. 근데 여기 전치사 앞에 오면 여기에 that을 쓸 수 없다. 이때는 전치사 앞에 있을 땐 that을 못 쓴다. 시험이 잘 나와요. 시험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목격 관계되면 생략된다는 거는 보세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hom 대신에 who를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목적 관계대명사는 타동사의 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앞에 전치사가 없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얘를 전치사가 있을 때 that으로 쓸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한데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전치사가 또 있으면 that으로 대신할 수도 없다. 반드시 전치사 뒤에 목적격을 써야 된다. 연습 문제 봅시다. Math is the subject. Math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과목이다. 삐리리 The students are interested.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자, 그러면 전치사 인의 목적으로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위치를 써야 된다. 왜?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땐 뭐를 못 쓴다? that을 못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됐습니다. 네, 다음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많이 나오죠. 자, 격이라 하면 관계,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목적어의 관계, 보호일 때도 사실 목적격을 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면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접속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그거죠.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적격,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보시면 here are the key. 열쇠들이 있고 gave them. 그것들을 나에게 주었죠. 그래서 them이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되면서 연결됐어요. 그래서 here are the keys which you gave to me.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있는 gave의 목적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생략되면 문장을 보면 the keys you gave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얘는 형용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keys를 설명하는.
자, 두 번째 중요한데 전치사의 목적어도일 때도 목적어 관계대명을 당연히 쓰죠. 영어의 목적어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어가. 근데 앞에 전치사가 없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Tom loved the girl. 탐은 그 소녀를 사랑했었대요. 근데 we are interested in her. 우리가 그녀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목적어인 her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연결돼서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whom인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나 아니면 whom을 쓰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갑니다. 자기 목적어를 찾아서. 그죠? 왜? her가 whom이 됐지만 이 인의 전치사의 목적어 her고 얘도 전치사 인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어를 찾아서 가까운 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whom을 써야 되고 당연히 생략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탐은 그 소녀를 사랑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고 조심하셔야 될 거. 일반적인 목적 관계되면 생략할 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면서 전치사가 관계되면서 앞에 올 때는 뭐 사람일 때 당연히 whom을 써야 돼요. 여기서 in who 해도 틀려요. whom을 써야 되고 또 생략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호 역할을 할 때도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o be 비동사의 보호죠. 보호입니다. He, she was the singer. 그녀는 가수였었대요. 네가 그녀를 되기 위해 원했어요. 즉, her는 가수죠. 가수가 되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되고 싶었던 가수였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her가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그리고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who를 써도 되고 그리고 생략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토록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와서 대명사, 대신하다 대자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니까 주어 동사 오면 이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오면 거의 대부분 99% 형용사절이다.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관계부사일 때도 생략할 수 있어요.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자, 이렇게 관계부사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얘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따로 묶어서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생략될 수도 있다? 관계부사가 생략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뭐가 생략된지를 평소에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와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접속사라는 의미고요. 대명사.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영어의 대명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 종류의 대명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예요. 어떤 대명사?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여러분 알다시피 who, which 대신에 쓰이죠. 그래서 this is a girl, who 대신에 that 쓸 수 있어요. is a good typist. This is the dictionary, which 대신에 that 쓸 수 있어요.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산 사전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This is the boy, that 쓰면 안 되죠. Whose name? 그 소년의 이름이 Tom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소유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사용하는 부분은 따로 이제 5분 후에 제가 정리를 했고요. 사용 불가의 경우를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떨 때 대시 안 되는지 3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3가지. 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중에서 that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일 때의 관계대명사 3개 중에 that을 못 쓰는 경우 첫 번째 방금 한 것처럼 소유격이 없어요. I like convertible car. 뚜껑 열리는 차죠.
그 차의 색깔이 파란색이죠. 그래서 that이 안 되고 that은 소유격이 없으므로 주격, 목적격만 있어요. 그래서 whose를 써야 돼요. 물론 whose 많이 물어보는데 whose는 사물일 때 사람일 때 다 쓰여요.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소유격. 그래서 그 차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일종의 형용사죠.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My car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차. Whose color? 어느 차의 색깔, 어느 것의 색깔. Whose car? 누구의 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행사의 색깔, 즉 차의 색깔이 파란색이다. 이때 이렇게 소유격이 안 되니까 whose를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하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여서 바로 앞에는 쓰면 안 돼요. 전치사 목적어가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되지만 바로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This is the city. 이것은 도시인데요. That he lived in, has lived in 끝에였으니 이때 in의 목적어가 that이죠. 이때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니까. 자, 그런데 이 in이 목적어를 찾아서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때 that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고 뭘 써야 돼요? city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론 이미지 여기서 where로 바꿀 수 있죠. 관계부사. 그 장소에서란 뜻이니까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의 목적어는 쓰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에 전치사가 못 온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참고로 in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in that. 요거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in이 온 경우가 아니라 in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뜻이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예요. 알아두세요.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네. 자, 됐어요. 소유격 안 된다. 두 번째, 앞에 전치사 못 온다. 세 번째, 계속조용법이 안 돼요. 콤마가 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조용법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he had two sons. 그는 두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became doctors겠죠. 복수니까 소리 못하네요.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콤마가 오면 that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sons가 그죠? 아들은 사람이에요 보통. 자, 그래서 사람 who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콤마를 사용 가능한 경우에요. 계속조용법은 아니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조용법이 아니면 쓸 수 있어요. 즉,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관계대명사의 콤마가 계속조용법이 아닌 삽입, 끼어넣은 거예요. 끼어넣은 거. 이렇게 계속조용법으로 부연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삽입. 여기 보시면 there are som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다. 여기 콤마 보이시죠? 그래서 such as부터 serve as까지가 이렇게 삽입된 거라고요. 삽입. 계속조용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컴마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버스들, 서브웨이즈, 지하철들 이런 것들이 convenient, 편리하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용법이 아닌 양쪽 콤마의 삽입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헤드 PP의 세 가지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PP가 영어에서 영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종류가 과거 완료 시제인을 나타내는 경우, 또 대과거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의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는 다 못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유용법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가정법이든 아니면 대과거 시제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여기 써인 것처럼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자, 의미가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 즉 대과거 일이 과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영향이 완료된 거냐, 아니면 어떤 일이 끝난 거냐,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과거까지 계속된 거냐라는 의미로 네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완료한 거죠. 자, 집에 도착했어요. Before night fell. 자, 밤이 오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완료한 거죠. 쭉 와서 도착, 완료. 그 다음에 봄이 왔어요, 이미. 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언제쯤? 그녀가 다시 회복할 때쯤. 경험입니다. 내가 그를 I recognize Mrs. Brown at once. 즉시 알아봤어요. 알아봤다. 즉시 누구를? 브라운 여사를. 컴마 for 왜냐면이죠.
보았기 때문에, 즉 several times before, 전에 몇 번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입니다. had lived there for 10 years. had lived, 살았었다. 거기에서 10년 동안 when his mother died.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 이전부터 쭉 살았었다라는 계속을 나타내는 이때 had pp가 쓰이고요. 다음이 대과거입니다. 사실적으로 제일 많이 중요한 부분이 이 대과거죠. 여러분들이 꼭 헤드 PP 나오면 이 대과거는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된 어느 시점보다 과거의 어느 시점이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떤 기준이 되는 과거의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 과거의 시점보다 이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 이 시점을 우리는 대과거를 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과거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I bought a watch and sold it the next day. I bought a watch. 나는 시계를 샀어. 과거고요. 또 내가 그것을 팔았어. 다음 날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둘 다 과거시를 쓴 게 맞는 문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죠. 왜? 여기 내가 시계를 판 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판 건 과거 일인데 내가 샀던 것은 그 이전의 일이죠. 즉 기준이 되는 과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대과거 had pp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내가 시계를 판 것은 과거다. 근데 내가 시계를 산 것은 기준이 되는 과거, 즉 시계를 산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대과거를 써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거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before, after와 같이 전후 관계가 명확한 접속사가 오면 꼭 대거를 안 쓰고 그냥 과거 시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처럼 자, 그녀가 이미 떠났어요. 과거 완료고 엄마가 도착한 건 과거지만 시간 순서상 봤을 때 이때는 when을 썼기 때문에 이때 had pp를 써야 되지만 여기 보시면 before라든지 또 after와 같이 전후 관계가 명확한 접속사가 오면 뭐뭐하기 전이니까 자, 그 이전에 그녀가 left 떠난 거죠. had left 떠난 거지만 엄마가 도착하기 전에 하지만 전후 관계 명확함으로 left 과거시를 써도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떠난 이후에 엄마가 도착했다. 떠난 게 먼저지만 떠난 이후에라는 after라는 확실히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접속사가 있으므로 과거 완료 내지는 대과거 대신에 과거를 써도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또 중요한 게 이제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had pp가 쓰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때는 과거 사실이라는 거, 앞에는 과거 완료 또 대과거였지만 가정법일 땐 과거 사실의 반대일 때 이렇게 had pp를 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뭐뭐 했었다면 이었다면 과거 사실 반대 가정법이죠. 직설법입니다. 그녀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직설법인데 가정법을 씁니다. 그가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과거사실 반대. 그래서 had pp를 썼습니다. 그렇게 had pp를 쓰면 과거사실 반대다. 주절에 이제 조동사의 pp 쓰죠. 자, 이거는 가정법에 가서 또 자세히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은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